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설문지 형식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우리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문을 받을 수가 없어서 제가 생각하는 그나마 편한 방법인 설문지 만들기를 가지고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샘플을 대충 만들어 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일종의 이제 섹션 부분인데요. 섹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어떤 한 종류의 설문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또 추가해서 이 질문이 끝나야지 다음 섹션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에게 일단 이렇게 추천을 드렸어요. 학년반 번호 이름을 학생들에게 무조건 받고 그리고 질문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학년반 번호를 먼저 받는 방법을 벌써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양한 질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중에 특히나 학생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설문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설문의 형태를 퀴즈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학년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번호에다가는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하고 싶은데 번호라고 하고요. 이름까지. 자, 그렇게 되면 일단 학년 반 번호가 됐습니다. 중간중간에 여기 보시면 미리 보기를 누르셔서 학생들이 보는 설문 형태가 어떤지 보는 게 좋습니다. 이쪽은 꾸미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색깔을 선택하거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머리 글 부분에다가 그림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미리 보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쓰고요. 여기서는 질문의 형태를 보시죠. 질문 형태는 객관식입니다.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자, 학년은 3가지 정도니까 그렇게 선택하도록 하는 게 학생들이 틀릴 여지가 적습니다. 그리고 반 같은 경우에는 드롭다운인데 너무 많으니까 객관식으로 해서 보기를 너무 많이 만들어 줄 게 아니라 드롭다운 식으로 펼치도록 하면 학생들이 선택하기가 훨씬 더 좋겠죠. 그렇게 만들었고요. 번호는 틀릴 일이 없으니까 단답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단답형으로 만들었어요. 다른 질문을 한번 더 보실까요? 그럼 그거 말고는 뭐가 있느냐? 장문형이 있습니다. 여러 문장에 어떤 글을 쓰도록 하려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자, 또 다른 질문은 체크박스도 있죠. 체크박스는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하도록 할 때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질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2가지 같은 것도 2가지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여기서 설명을 드렸네요. 자, 그러면 지우고 필요 없는 거는요. 이제 셀카라고 되어 있는데 과목이나 선생님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지를 준비하시고 혹은 학생들이 출력해서 그걸 작성해서 사진으로 좀 찍어서 보내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파일 업로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서가 아니라 학습지니까 PDF나 그림, 이미지 이 셋 중에 하나겠죠. 파일 개수는 하나만 하고요. 사진은 10메가 정도로 좀 해놓습니다. 그렇죠? 필수를 해놔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설문에다가 파일을 업로드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설문을 할 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구글 계정이 있다고
보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뭐 저는 고등학생 정도면 중학생, 고등학생은 자기 그 아이디로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리고 휴대폰을 쓰고 있고 그런 경우에 구글 계정이 있으니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파일을 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반드시 학생들이 구글 계정으로 설문할 때 로그인을 해야 된다. 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학년 반이 끝나고 나서 맞죠? 섹션 하나 나눠도 될 것 같죠? 어떤 것이든 무엇이 추가되길 바란다면 추가되기를 원하는 건 그 위에 있는 항목을 클릭하고 추가하고 싶은 것을 누르면 됩니다. 섹션을 여기다 추가해서 문제라고 하죠. 그럼 문제가 돼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 필요 없는 섹션은 없애도록 하죠. 여기를 쳐다보면 어떻게 미리 보이느냐. 여기를 끝내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필수라고 체크를 해놓으면 여기를 체크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한번 했고요. 자, 이제 퀴즈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옵션이 있습니다. 설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퀴즈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퀴즈로 누르면 이제 어떤 것이 생기느냐, 정답과 점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옵션, 성적 공개 중에 최초 후 바로 공개라는 건 자동으로 정답을 넣어두면 채점을 해서 답을 보여준다는 거고, 직접 검토 같으면 뭐 장문의 어떤 답을 쓰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채점이 안 되겠죠? 선생님이 직접 보시고 채점을 해서 메일로, 학생이 로그인한 메일로 학생이 채점된 결과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요. 이제 보통은 단답식이라고 해놓으면 될 테니까 정답을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정답은 따로 없죠. 답안이 따로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없고 이것도 답안이 없죠. 여기서 장문형은 이렇게 둘 경우에는 틀렸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객관식 같은 경우에만 점수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과제 형태에 따라서 퀴즈 방식으로 설문을 하거나 퀴즈 아닌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을 설정하는 방법은 먼저 여기를 클릭하고 답안을 누르면 답안을 눌러서 답안을 체크하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점수를 입력하고 완료를 누르면 질문이 되죠. 보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해야 되는데 자, 파일을 꼭 추가라고 되어 있죠. 휴대폰에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출하면 자기가 쓴 설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수 보기를 누르면 총점이 20점, 단 한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문제, 이거는 정답이 인데 틀린 거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를 응답을 누르시면 이렇게 점수와 참여한 학생들의 수, 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학생들이 학습지를 찍어둔 것을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문제는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학생이 몇 번 뭘 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통계는 필요 없는데, 그럼 여기 보시면 스프레드시트에서 응답 보기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스프레드시트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학년, 반 번호 등이 여기 뜨겠죠. 엑셀처럼 옮길 수도 있고 편집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은 그 질문 학번으로 던졌다면 이제 응답한 시간 순으로 답이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던진 질문에 따라서 학생의 반 번호 같은 것이 나오겠죠. 그리고 학생이 낸 학습지가 있어요. 자, 일단 이 자료를 가지고, 맞죠?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구글 문서가 익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엑셀 형식으로 다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학년이 거의 같을 때니까 학년으로 정렬을 하시고, 반으로 정리를 하시고, 번호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먼저 낸 학생들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요. 확반으로 파악이 되니까 안 낸 학생들만 파악을 한 다음에 낸 학생들의 학습지가 보고 싶으면 이 링크를 누르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구글 문서는 끝났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설문지를 어떻게 이제 학생들에게 줄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보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내는 옵션은 메일로 보내는 것, 두 번째는 링크로 보내는 것. 이것은 웹페이지처럼 설문지를 웹페이지 안에 삽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링크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여기 보시면 이걸 복사하시면 돼요. URL 단축을 누르시면 작게 줄어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URL을 단축했을 때 링크가 온라인 클래스에서 작동 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줄이지 마시고 그대로 복사를 하시기를 바래요. 저는 제가 개설한 클래스로 가서 강좌로 한번 와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 이제 여기다가 이 과제를 한번 넣어 봐야 되겠죠. 네. 자, 간단하게 이 과제 내는 것만 연습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치면 과제가 일단 들어갔죠. 다른 부분을 먼저 해놓고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학생들이 보게 될 화면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클릭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학생들이 클릭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 기능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일단 링크를 삽입하려면 어떤 텍스트를 에다가 이 주소를 넣을지를 정해야 돼요. 그냥 제 생각에는 이 링크 그대로, 이 글 그대로에다가 링크를 삽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링크 텍스트는 이 글을 말하는 거고요. 주소는 우리가 복사해둔 게 자동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쵸? 그러면 학생들이 보는 화면은 이런 게 되겠죠. 아니면 이런 식도 가능합니다. 과제물 링크라고 쓰고 여기다가 블록을 지정하고 링크 삽입을 누르면 과제물 링크라고 우리가 블록 지정한 게 보이죠? 거기다가 컨트롤 V를 눌러서 복사했던 설문지 주소를 누르면 이렇게 보입니다. 두 개 다 어떻게 보이는지 볼까요? 왜 이렇지? 잘 안 보이네요. 이상해요. 저장을 안 눌러서 그렇군요. 저장을 눌러보고 반영이 됐겠죠? 반영이 됐으면 미리 보기를 합니다. 이게 나아 보이는지 이게 나아 보이는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과제를 내면 되겠죠. 그러면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영상을 보거나 과제를 보고 나서 이 과제물 링크를 클릭해서 과제를 수행하면 선생님들에게 과제가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과제를 가지고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하든지 학습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활용해서 선생님들 과제도 쉽게 받으시고 온라인 수업도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